안녕하세요. PPT50입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저는 갑자기 그 시작이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시간 조개 껍데기 엄청 큰 돌덩이를 화폐로 쓰던 나라들을 언급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의 이야기인 금속 화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인간은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요. 검, 방패, 갑옷 등 전쟁 무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화폐 또한 금속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금속 화폐 이전의 화폐는 단위별로 가격 측정이 어려웠고 보관과 이동이 어려웠으며 변질될 위험까지 있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폐를 금속으로 만들게 되면서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죠. 금속으로 만든 화폐는 썩지 않아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했고 보관도 편하고 휴대도 간편했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무게와 형태로 표준화까지 시킬 수가 있었죠. 금속을 화폐로 사용했다고 최초로 기록된 것은 기원전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에 대한 유물은 발굴되지 않아 확인은 불가능했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화폐는 기원전 7에서 8세기경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농기구 모양의 포전 화폐와 칼 모양의 도전 화폐입니다. 이 중 명도전이라고 하는 칼 모양 화폐는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 화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출토되었죠. 고조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왜 하필 무섭게 이 칼 모양으로 돈을 만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귀한 물건을 본따서 화폐로 만드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대 끊임없이 변방 오랑캐와 크고 작은 싸움을 해야 했던 북방 지역의 나라들에게 무기가 중요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무튼 칼 모양의 돈이라 오늘날 전의 전쟁이라는 말을 예견이라도 한 듯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또 고대 중국에서는 금떡, 은떡, 청동떡의 화폐가 있었는데요. 왜 갑자기 배가 고프죠? 마치 우리나라 절편 위에 문양을 찍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춘추 시대 말기까지는 이렇게 동전의 형식이 아닌 뭉친 덩어리 형태의 화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서양은 오래전부터 금과 은은 동전 형식으로 주조해서 사용했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금과 은은 궤, 즉 뭉친 덩어리 형태로 사용한 것이 동서양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청동기 시대를 지나 인간은 철을 다루는 철기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철기 시대니까 철로 화폐를 만들겠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이때부터 철보다는 주로 금과 은이 금속 화폐로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과 은은 잘 부식되지도 않고 공급량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화폐로 사용하려는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리고 금은은 권력자들이 선호하는 것이자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화폐로서 더욱 널리 사용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뭉친 덩어리 형태의 금은 화폐는 무게와 순도가 일정치 않아 거래 때마다 이것을 측정해야 하는 등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결국 일정한 무게와 순도로 금속을 주조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날의 동전과 같은 일정하게 규격화된 화폐가 출현하게 됩니다. 동전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생기는데요. 정치인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의 홍보수단으로서 그들의 문양을 동전에 넣거나 얼굴을 새겨넣게 되었지요. 이런 금은 화폐는 나라에서 물건 대금을 결제하거나 전쟁 비용을 조달하거나 공공시설물 공사를 할 때 인부들에게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서부터 화폐 사용이 활발해졌고 이후 등장하게 되는 로마는 국력이 강해지고 영토가 확장하면서 대규모의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던 화폐는 중세 시대에 들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로마의 국력이 쇠퇴하게 되자 각 지역은 서로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고 봉건 시대가 도래하자 화폐는 그 발행량이나 사용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봉건 사회는 서비스와 계약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 지역끼리 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충성과 맹세, 서약을 기준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가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이었는데 이들은 영주에게 화폐로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농산물 같은 생산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활발히 교육할 때 필요한 화폐는 당연히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제국 로마의 힘이 줄어들고 각 지역에서 봉건 제후들이 힘을 얻게 되자 이들은 각자 필요한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뒤죽박죽이 되었고 가치는 급락을 했지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봉건주의 사회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화폐의 사용량은 급감하게 되면서 화폐는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생산력의 발전은 자신이 생산한 상품 중에 쓰고 남은 잉여 생산물을 타인의 노동 생산물과 교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화폐의 가치가 다시 커지게 되면서 나라는 나라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